반갑습니다. 김영균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시장이 상당히 또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별로도 워낙에 혼조세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느끼실 만한 그런 장세가 여전히 연출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5월달 시장에 대해서 완전하게도 철저한 개별주 종목 장세가 될 거니까 5월 달은 개별주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크게 그림은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의 장세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그대로 다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전 거래일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혼조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약간의 그동안에 나왔었던 이슈들이 인식이 좀 달라지는 그런 이제 또 구간이 생겨나고 있죠. 어떠한 부분이냐면 바로 미국의 현재 소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약간은 또 이제 예상치보다 더 낮아졌다라고 하죠. 하향 전망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계속해서 경제를 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미국의 소비 여력이 이제는 슬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미국의 경제를 튼튼하게 받쳐줬었던 게 결국에는 미국의 개인들이 계속해서 돈을 많이 써주면서 소비를 활발하게 해주니까 경제를 좀 받쳐줬었던 건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우려 섞인 시선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실 이러한 이제 약간의 소비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곤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소비가 안 좋아지면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약간의 완전하게 호재라기보다는 시선이 조금 뒤섞였다? 호재로 보는 시각도 있고 악재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도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FOMC도 다가오는 현재 상황에서 약간의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또 연준이 어떻게 반응을 해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가 최근에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생겨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연준의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빠르면 또 이번 달에도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또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결국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금리 인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시장의 반등이 좀 잘 나타났었던 건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었다가 PCE 지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우려감을 덜어내는 수준의 그러한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감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상승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또 결국에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가 다음 주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FOMC가 약간의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또 분기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개별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이제 시장의 쏠림 현상이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장품 같은 종목들, 뭐 한국 화장품이나 토니모리, 뭐 그 다음에 뭐 VT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그 외에 태양광이나 혹은 뭐 수소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순환이 또 상당히 이제 저번 주에는 화장품이나 AI 쪽, 전력 설비 쪽으로 또 쏠려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주로 들어오면서 그러한 그림이 또 완전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VT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급을 밀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 화장품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약간의 또 추세가 깨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뭘 의미를 하느냐, 화장품주들 가운데서도 먼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수급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고점에서 수급이 빠져버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수급이 빠지는 것은 다른 종목이 수급을 받아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지금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이러한 그림이 모두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보성 파워텍이나 혹은 뭐 지트 파워 같은 이러한 종목들, 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이 나왔다가 고점 부근에서 수급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수급 이동 현상이 이번 주에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원래는 월요일이나 어제쯤 해서 저는 이제 이 HAVC, 그러니까 냉난방 공조 쪽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오늘 삼성공조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굉장히 또 이 눈에 띄는 이슈가 하나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일제히 쏠리는 그림이 나타났었습니다. 한국석유, 뭐 그 다음에 흥구석유, 그 다음에 뭐 중앙에너비스, 뭐 그리고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동안 또 원래는 전쟁에 관련된 이슈만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제 수급이 이쪽으로 한 번에 다 쏠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까지는 화장품이나 원전, 뭐 그다음에 태양광, 뭐 수소 이러한 쪽들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쏠렸고, 그러면서 그러한 종목들이 순환이 나오면서 이번 주는 새로운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러한 타이밍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워낙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시선 또한 마찬가지로 유가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또 오늘 시선이 쏠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 9시 반까지 해서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더 거래가 많이 된 종목들이 또 바로 이 종목군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로 특히나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25년 이래로 어제 오늘이 가장 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구간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수급이 이쪽으로 완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어찌됐든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시추를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철과 석유, 천연가스가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장세는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고,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또 무게감이 많이 쏠린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 혹은 그 외 이제 유가 관련된 오늘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혹은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윗꼬리를 그리는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제 오늘 해서 수급이 쏠리기는 했지만 이 이슈 같은 경우에 오늘 오후까지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가는 그림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가는 그림, 그러면서 이 이슈는 단발성 이슈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준비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어제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한국가스공사가 이미 다 힌트를 보여줬잖아요. 25년 만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지속성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결론적으로 약간의 좀 윗꼬리를 그리고 있잖아요. 윗꼬리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건 지금은 이제 이 유가나 천연가스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 물량을 새롭게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될 것인가? 결국에는 또 그 부분이 다음 주 FOMC까지의 수익의 키가 될 수 있다. 수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새롭게 또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먼저 SK 오션 플랜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 그림에서 한번 이 시간에 언급을 드렸었던 거를 아마 또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 워낙에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 주목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조선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강간에 대한 또 모멘텀까지 살아나게 되면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부 구조물, 풍력의 이제 플랜트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주권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모아가신다라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한번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차분하게 모아가셔라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의 눌림 구간이 나왔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강조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 그 다음에 수급입니다.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좋아질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은 단순히 실적만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죠. 반드시 수급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을 상당히 잘 만들어준 다음에 제가 안내드렸었던 구간에서 상당히 또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 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아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왔다가 오늘 15%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좀 살 게 없을까? 종목들이 좀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더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PN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3월 달 정도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최바닥권에서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PNT 같은 경우에도 잘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그러면서 워낙에 수주잔고가 뛰어나면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주가가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접근한 이 구간을 한번 또 잘 봐주셔야 돼요. 자, PN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떠한 구간에 접근을 했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전에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PNT가 반응을 한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수급 보셔라. 무조건 수급 들어오는 구간, 앞선 구간을 삼켜내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가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찐 상승이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제가 뭐 예전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또 3월, 4월 구간에는 뭐 탑머티리얼이나 그 당시에 또 이제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PNT, 탑머티리얼 뭐 이런 종목들 또 연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목을 받는 종목들을 또 골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눈에 띄는 관심을 받아주는 종목을 수급을 통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PNT하고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안정적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가 줬기 때문에 눌림 구간이 왔을 때 오히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2차전지 같은 경우 이번에 그림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추가 매수 해볼까 혹은 새롭게 신규 매수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윤성 FNC 같은 이런 종목들 약간의 또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급 들어온 2차전지 쪽, 장비 소재 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현재 양극재 쪽은 약간의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모두 마찬가지지만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수급이 아직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죠. 앞선 구간을 삼켜낼 만큼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마찬가지로 워낙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이 좋아지거나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완전하게 업황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결론적으로 수급이 동반되면서 완전히 주가가 반전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다음 주에 최소한 FOMC 정도는 지나고 FOMC 결과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바닥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수요가 확실하게 끌어올려지고 업황이 반전되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PNT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두고 가셔야 돼요. PNT는 확실하게 이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수급 또한 밀어주고 시장의 관심을 받은 종목이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공조 쪽 제가 이제 강조드렸었던 HABC 쪽 냉각막 공조 쪽을 한번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한번 이제 또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삼성공조와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제 워트라는 종목이었죠. 워트 같은 경우는 영상 잠깐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핫해졌었던 냉난방 공조 시스템 관련된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워트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이제 워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들어가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발열이 엄청나게 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서도 상당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련주로 지금 평가를 되고 있고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뿜어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저가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지금 상장했었던 초기의 가격, 이 지지라인을 형성을 한 가격대가 약 10,0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 10,000원 정도 구간에서 상당히 강력한 지지라인을 좀 이제 확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이제 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접근을 해서 한 차례 정도 더 급등을 노려도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간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네, 워트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안내드렸었던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루 뒤에 조금 눌렸다가 오늘까지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지금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상승 나오고 있는 뭐 2차전지, 뭐 그다음에 태양광, 뭐 SK 오션 플랜트 같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결국 이번 주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또 주로 선호하는 이제 전문가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오늘 뭐 가스, 석유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단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이 좀 확실하게 쌓여 있는, 그러면서 개별주 종목 장세에서 수급을 보고 확실하게 살아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매매는 제가 지금 현재 저번 주부터 워트를 강조 드렸었던 부분과 어느 정도는 맥락이 동일하다. SK 오션 플랜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사셔라 라고 했었던 부분과 동일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되고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 혹은 이 불타기 하는 매매, 따라가는 매매는 상당히 또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는 시장이니, 결국에는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제가 왜 워트나 혹은 SK 오션 플랜트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강조드렸는지, PNT 같은 종목들을 또 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또 꾸준하게 안내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FOMC까지는 이러한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남은 이 장세, 그리고 이번 주 남은 또 이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지금 현재 유가 관련된 종목들과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과연 또 새롭게 어떠한 종목이 수급을 받아줄지, 그러면서 어떠한 종목이 단기 주도주가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